동화 같은 사랑과 왕실의 의무 사이. 엘리자베스 2세와 필립 공이 특별한 동행. 영국 왕실을 이야기할 때 가장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온 부부를 꼽는다면 단연 엘리자베스 2세와 필립 공일 것이다. 두 사람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하며 현대 영국 왕실의 상징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결혼 생활 내내 여러 의문과 소문에 휩싸이기도 했다. 특히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필립 공이 평생 동안 버킹엄 궁전에서 여왕과 완전히 같은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왕실 관계자들과 언론은 오랫동안 그 이유를 추측했지만 최근에는 딸이 낸 공주가 부모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다시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 엘리자베스와 필립의 이야기는 마치 동화 속 로맨스를 연상시킨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1934년 필립의 사촌인 그리스 덴마크의 마리나 공주와 조지 왕자의 결혼식에서 이루어졌다. 당시에는 단순한 왕실 친척 간의 공식적인 인사에 불과했지만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잊지 못했다. 몇 차례 짧은 만남을 가진 뒤 1939년 영국 다트머스 해군 사관학교에서 다시 재회하게 되는데 이 만남은 어린 엘리자베스 공주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다. 당시 13살이었던 엘리자베스는 훤칠한 키와 당당한 태도, 그리고 해군 장교로서의 꿈을 키우고 있던 필립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리스와 덴마크 왕가의 혈통을 지녔지만 영국 해군에서 복무하던 필립은 강인함과 책임감을 갖춘 젊은이였고 엘리자베스는 그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어렴풋이 그려보기 시작했다. 오늘날처럼 휴대전화나 인터넷이 없던 시대였기에 두 사람은 만남이 끝난 뒤에도 꾸준히 편지를 주고받으며 마음을 이어갔다. 순수하고 진심 어린 편지들은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쌓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랑은 곧 시대의 거대한 경랑과 마주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필립은 영국 해군 장교로 참전했고 언제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전쟁은 연인들에게 가장 가혹한 시련이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견뎌낸 경험은 두 사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필립은 전쟁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고 그의 용감한 복무는 영웅적인 평가를 받았다. 엘리자베스 역시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으며 두 사람은 자신들이 함께할 운명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 두 사람은 비밀리에 약혼했다. 필립은 엘리자베스와의 결혼을 위해 자신의 그리스도 덴마크 왕자 칭호를 내려놓고 영국 국적을 취득하며 외가의 성인 마운트 배튼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훗날 에든버러 공작이라는 자기를 받으며 영국 왕실의 일원이 되었다. 당시 국왕이었던 조지 6세는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하면서도 딸이 충분히 성숙한 뒤 결혼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21살이 될 때까지 공식 발표를 미루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왕위 계승자라는 무거운 운명 앞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감정뿐 아니라 이성과 책임감에 기반한 것임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 두 사람의 약혼과 결혼 준비 과정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다. 특히 필립 공이 준비한 약혼 반지는 단순한 보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인 바텐베르크의 앨리스 공주가 소유했던 티아라의 다이아몬드를 활용해 반지를 제작했다. 중앙의 쌈 캐럿, 다이아몬드와 이를 둘러싼 작은 다이아몬드들은 화려함뿐 아니라 가문의 역사와 가족에 대한 존중을 상징했다. 또한 같은 보석으로 엘리자베스를 위한 팔찌까지 제작하며 자신의 진심을 표현했다. 이는 단순히 미래의 여왕에게 선물하는 귀중품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인생을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과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1947년 열린 두 사람의 결혼식은 전쟁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던 영국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위로를 선사했다. 사람들은 젊고 아름다운 공주와 용감한 해군 장교의 결합을 보며 새로운 시대를 꿈꾸었다. 그러나 현실은 동화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가 예상보다 이른 나이에 왕위에 오르면서 부부는 개인적인 행복보다 국가와 왕실의 의무를 우선해야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특히 필립 공은 왕의 배우자가 아니라 여왕의 배우자라는 독특한 위치에 놓였다. 그는 뛰어난 능력과 폭넓은 관심사를 가진 인물이었지만 언제나 군주인 아내의 뒤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환경보호, 과학기술, 스포츠, 청소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수많은 단체를 후원했지만 대중은 종종 그를 단순히 여왕의 남편으로만 인식했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은 필립 공의 관심과 지원이 얼마나 폭넓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회상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필립 공이
버킹엄 궁전이 아닌 다른 거처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았다는 사실은 많은 추측을 낳았다. 일부는 부부 사이의 갈등 때문이라고 해석했고, 또 다른 이들은 왕실 내부의 복잡한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앤 공주가 전한 이야기들은 보다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그녀에 따르면 부모는 서로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고 각자의 성격과 역할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엘리자베스 2세는 국가 원수로서 엄격한 일정과 책임을 감당해야 했고, 필립 공은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프로젝트와 관심사를 추구하며 왕실을 지원했다. 이는 결코 거리감의 표현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하기 위해 서로에게 필요한 공간을 인정한 결과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필립 공은 전통적인 틀에 갇혀있기보다 독립적인 삶을 선호한 인물이었다. 그는 승마와 마차 경기, 자연 보호 활동, 기술 혁신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이어갔으며 다양한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엘리자베스 여왕 역시 남편의 이러한 성향을 이해하고 존중했다. 두 사람은 언제나 같은 공간에 머무르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평생의 동반자였다. 엘리자베스와 필립은 공식 행사와 해외 순방, 왕실 초상화와 대중 앞에서의 모습만으로는 누구나 부러워할 이상적인 부부였다. 두 사람은 함께 수많은 국가 행사를 소화했고 항상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영국 왕실의 권위와 안정성을 상징했다. 많은 국민들은 이들을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부부로 여겼고, 실제로 두 사람은 바쁜 공무에서 벗어나 휴가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전해진다. 왕실이라는 무거운 책임에서 잠시 벗어나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들에게 큰 위안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국왕과 왕배가 아니라 평범한 부부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에게 영원한 휴식을 허락하지 않았다. 왕실의 의무는 언제나 그들을 다시 궁전으로 불러들였고,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던 갈등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부부 관계에서는 서로의 감정과 이해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왕실의 결혼은 개인적인 행복뿐 아니라 국가적 상징성과 정치적 의미를 동시에 담아야 한다. 왕실 구성원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대중과 언론의 평가 대상이 된다. 엘리자베스와 필립의 결혼 역시 이러한 틀 안에서 해석되었다. 전쟁 영웅이었던 필립은 자신의 그리스와 덴마크 왕자 자기를 포기하고 영국 왕실에 들어왔다. 그는 영국 해군 장교로 복무하며 국가에 헌신했고 미래의 여왕과 결혼하기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사랑의 승리라고 평가했지만 동시에 그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공식 석상에서 보여지는 다정한 모습과 달리 왕실 내부에서는 두 사람이 각자의 공간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침실에서 생활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물론 이는 귀족 사회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의 일부였을 수도 있지만 일부 왕실 관계자들은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거리감이 존재했다고 회고한다. 왕실의 화려한 이미지 뒤에는 누구도 쉽게 알 수 없는 복잡한 현실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필립 공이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것은 엘리자베스의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영국 왕실과 국가 체제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는 평생 군인으로 살아왔고 명령을 따르며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삶에 익숙했다. 그러나 왕실에 들어온 이후 그는 미래의 국왕이 아니라 미래의 여왕을 보좌하는 배우자라는 전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 더욱이 그는 왕실 내부에서도 완전히 환영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비록 그가 영국 해군에서 복무하며 전쟁에 참여했지만 그의 가족 중 일부가 독일 귀족과 혼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민감한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배경은 의심과 편견의 대상이 되었다. 일부에서는 그의 독일계 혈통을 문제 삼았고 그가 영국 왕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시선도 존재했다. 특히 엘리자베스의 어머니가 필립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왕실 내부의 긴장감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필립은 이러한 냉대를 겉으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소외감을 품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과 제도 속에서는 언제나 외부인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필립 공인 내적 갈등은 엘리자베스가 왕위에 오르면서 더욱 커졌다. 국왕의 서거 이후 권력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군주에게 이동했고 엘리자베스와 가족들은 버킹엄 궁전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다. 그러나 필립은 이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에게 버킹엄 궁전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와 독립성을 잃게 만드는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군인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삶은 끝나고
이제는 항상 여왕의 뒤를 따르는 역할에 머물러야 했다. 왕실의 전통과 규범은 그의 선택권을 크게 제한했고 그는 자신이 주도권을 잃어버렸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 일부 전원에 따르면 그는 버킹엄 궁전으로의 이주를 반대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한다. 겉으로는 국민들에게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었지만 사적인 공간에서는 깊은 좌절과 분노를 드러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는 단순히 궁전을 싫어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점점 여왕의 배우자라는 역할 속에만 규정되는 현실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와 필립의 결혼 생활을 단순히 불행한 관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두 사람은 수십 년 동안 함께 왕실의 무거운 책임을 짊어졌고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도 가정을 유지했다. 필립은 때로는 불만과 갈등을 드러냈지만 결국 여왕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로 남았으며 엘리자베스 역시 중요한 순간마다 그의 조언과 지지를 신뢰했다고 알려져 있다. 왕실이라는 제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감정을 일정 부분 희생해야 함을 의미한다. 필립 공은 자신의 이름과 국적, 군인으로서의 삶, 심지어는 가족의 성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여러 차례 양보를 해야 했다. 그가 겪은 정체성의 혼란은 단순히 한 개인의 고민이 아니라 전통적인 군주제와 현대적 개인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나타난 필연적인 갈등이었다. 필립 공은 엘리자베스 공주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그녀가 언젠가는 왕위에 오를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왕실과의 결혼이 평범한 삶과는 거리가 멀 것이라는 사실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사랑을 선택했고 1947년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었다고 느끼게 되었다. 결혼과 함께 필립 공은 자신의 기존 칭호와 배경, 그리고 그를 상징하던 여러 요소들을 뒤로해야 했다. 그는 그리스와 덴마크 왕가의 일원이었지만 영국 왕실의 일원이 되기 위해 자신의 독일계 성인 슈레스비 히홀 슈타인 존더부르크, 글윅스부르크, 슈레스비 히홀 슈타인 존더부르크, 글윅스부르크를 포기하고 마운트베튼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반독일 정서가 강했던 영국 사회에서 이는 정치적으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한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당 부분 희생해야 했음을 의미했다. 왕실 안팎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필립 공이 점차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키워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특히 장인인 조지 6세 국왕이 서거하고 엘리자베스가 여왕으로 즉위한 이후 모든 관심과 권한이 그녀에게 집중되면서 그는 점차 주변으로 밀려나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고 한다. 왕실 행사와 국정 업무에서 그는 어디까지나 군주의 배우자였을 뿐이며 결정권자는 아니었다. 군인으로 복무하며 강한 책임감과 리더십을 길러온 존 크웨딕의 이러한 위치는 자존심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갈등은 왕실의 이름을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다. 전통적으로 많은 사회에서는 결혼 후 아내와 자녀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필립 공 역시 자신이 에든버러 공작이라는 점을 고려해 왕조의 이름이 에든버러 가문, 하우스 오브 에든버러이 되기를 바랐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영국 왕실은 이미 윈저 가문, 하우스 오브 윈저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깊이 뿌리내린 상태였다. 특히 엘리자베스의 할머니인 메리 왕비는 윈저라는 이름이 왕실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중요한 유산이라고 여겼다. 그녀는 왕조의 이름을 바꾸는 것에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1952년 4월 9일 엘리자베스 2세는 왕실의 공식 명칭을 계속해서 윈저 가문으로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정치적 안정과 전통의 연속성을 위한 결정이었지만 필립 공 개인에게는 또 하나의 상실이었다. 그는 이 결정에 대해 나는 이 나라에서 자식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줄 수 없는 유일한 남자다 라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고집이나 자존심을 넘어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자신의 역할이 제도와 전통에 의해 제한된다는 깊은 허탈감이 담겨 있다. 물론 그는 여왕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거스르지는 않았지만 가정 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적지 않은 긴장을 낳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맞물려 필립 공이 버킹엄 궁전에서의 생활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버킹엄 궁전은 영국 왕실의 상징이자 국가 권력의 중심이며 세계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궁전 가운데 하나다. 재위 중인 군주가 이곳에 거주하는 것은 오랜 전통으로 여겨졌고 국민들도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필립 공에게 버킹엄 궁전은 안락한 집이라기보다 의무와 제약이 가득한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궁전은 약 775개의 방을 갖춘 거대한 건물로 수십 개의 응접실과 사무실, 손님용 객실,
직원 숙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 규모만큼 유지 비용도 막대했으며 실제로 엘리자베스 2세는 넓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난방기를 활용하는 등 검소한 생활 습관을 유지했다고 알려져 있다. 필립공 역시 불필요한 비용 절감을 중요하게 생각해 수영장 난방을 중단하는 등 실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진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비용을 줄이고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고 여겼지만 한편으로는 궁전이 인간적인 온기보다는 관리와 유지의 대상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심리적인 부분이었다. 필립공은 이미 왕실의 이름 문제에서 자신의 의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험을 했고 즉위 이후에는 점점 더 정치적, 상징적 역할만 수행하는 위치에 머물러야 했다. 그는 궁전 안에서조차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버킹엄 궁전은 여왕의 권위와 국가의 전통을 상징하는 장소였지만 필립공에게는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공간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왕실의 의무를 외면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평생 군인다운 책임감으로 여왕을 보좌했고 국내외 수많은 공식 행사와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 메리 왕비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음에도 그는 왕실의 규율과 의무를 존중했으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 번 군인은 영원한 군인이다 라는 말처럼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다. 세월이 흐른 뒤 필립공은 점차 버킹엄 궁전을 떠나 샌드링엄 영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곳은 상대적으로 사생활이 보장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조용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이곳을 선택했다고 보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오랜 세월 누적된 왕실 생활에 대한 피로감과 개인적 상실감의 표현이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필립공이 버킹엄궁을 떠난 결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부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다. 왕실의 중심인 궁전에서 여왕이 국정을 수행하는 동안 그는 시골의 평화로운 저택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다. 많은 사람들은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를 결혼 생활의 위기로 받아들였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 때문이었다. 실제로 수십 년 동안 서로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였던 두 사람이 노년에 이르러 각자의 공간을 택한 것은 대중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선택은 오히려 오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지혜로운 방식일 수도 있었다. 엘리자베스 2세는 국가와 영연방을 상징하는 군주로서 끝없는 업무와 의전을 수행해야 했고 필립공 역시 오랫동안 왕실 구성원으로서 그 곁을 지켰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더 이상 공식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자 했다. 새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맞이하고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조용한 독서를 즐기는 생활은 평생 규율과 책임 속에서 살아온 한 노신세계는 소중한 선물이었을 것이다. 그는 낭만과 자연을 사랑했고 복잡한 궁전보다 한적한 시골 저택에서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을 둘러싼 소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일부 왕실 관계자와 평론가들은 필립 공의 결정을 오래된 상처와 연결지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야 했다. 그리스와 덴마크 왕가의 일원으로 태어났지만 조국을 떠나야 했고 영국 해군 장교로 복무하며 자신이 태어나지 않은 나라를 위해 싸웠다. 또한 엘리자베스 공주와 결혼하는 과정에서도 왕실 일부 구성원과 특히 여왕의 어머니로부터 완전한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결혼 후에는 자신의 가문 이름인 마운트배튼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윈저라는 왕가의 성을 유지해야 했던 결정 역시 그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그가 버킹엄궁을 떠난 일을 뒤늦은 저항으로 해석했다. 자신의 이름을 자녀들에게 남기지 못했던 아픔과 평생 왕실 체제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양보해야 했던 기억이 노년에 다시 떠올랐고 결국 그는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 나섰다는 것이다. 특히 자녀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대중의 궁금증은 더욱 커졌다. 왕위 계승자인 찰스 왕세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침묵을 유지하자 사람들은 그들이 무언가 알고 있으면서도 감추고 있다고 상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추측들은 2021년 필립 공이 세상을 떠난 이후 점차 다른 방향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2021년 4월 9일 필립 공은 9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고
그의 마지막 순간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곁을 지키고 있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두 사람은 비록 그 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지 않았을지라도 인생의 마지막 장면만큼은 서로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했던 것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한 불화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필립 공과 가장 가까운 자녀로 알려진 앤 공주의 증언은 그동안의 소문을 상당 부분 불식시켰다. 아버지를 회상하며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던 그녀는 필립 공이 버킹엄궁을 떠난 것은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나 복수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생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이었고 은퇴 후에도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환경을 선택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앤 공주는 아버지가 독립적인 성격을 지녔으며 가족들 역시 그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전했다. 사실 필립 공은 누구보다 복합적인 삶을 살아온 인물이었다.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나야 했고 젊은 시절에는 전쟁을 겪었으며 결혼 후에는 왕이 아닌 군주의 배우자로서 늘 한 걸음 뒤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했지만 대신 여왕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지켰다. 때로는 거침없는 언행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만의 신념과 독립적인 사고방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프린세스 로열인 앤 공주와 에드워드 왕자는 ITV와의 사전 녹화 인터뷰를 통해 부모의 관계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밝혔다. 두 사람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왕실의 모습과 실제 가족으로서 경험한 부모의 관계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부모가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의지했으며 긴 세월 동안 함께 수많은 해외 순방과 국가 행사를 치르면서 누구보다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고 회상했다. 에드워드 왕자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함께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며 부모의 특별한 유대감을 강조했다. 왕실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배우자는 단순한 가족을 넘어 세상의 무게를 함께 견디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조언자였다는 의미다. 이러한 설명은 외부에서 흔히 상상하는 냉담하고 형식적인 왕실 부부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다. 특히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필립 공이 샌드링엄 거주 문제를 둘러싼 오해를 앤 공주가 직접 해명한 부분이었다. 오랫동안 일부 언론과 왕실 전문가들은 필립 공이 버킹엄궁을 떠난 것이 아내와의 갈등 때문이며 일종의 반항이나 불만의 표현이라고 해석해왔다. 하지만 앤 공주는 이러한 추측을 단호히 부인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조용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원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앤 공주의 말에 따르면 필립 공은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끊임없이 주목받으며 생활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그는 샌드링엄의 농장을 산책하며 아무도 자신을 지켜보지 않는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고 그것이야말로 말년에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었다는 것이다. 즉, 그의 선택은 아내를 떠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랜 공적 의무를 수행한 한 노인이 자신만의 공간과 평온을 찾으려는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비롯된 결정이었다. 사실 필립 공은 평생 동안 왕실의 규범과 의무를 감내해야 했다. 해군 장교로서의 경력을 내려놓고 군주가 된 아내를 보좌하는 위치에 서야 했으며 자신의 의견과 개성을 때로는 뒤로 미루어야 했다. 그는 공식 행사에서 언제나 여왕보다 한 걸음 뒤에 서는 삶을 받아들였고 왕실이라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헌신했다. 그러한 삶을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인물이라면 은퇴 후 조금 더 자유롭고 조용한 시간을 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앤 공주와 필립 공이 특별한 부녀 관계 또한 이 이야기를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든다. 왕실 가족 가운데서도 앤 공주는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자녀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그녀는 아버지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많이 닮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독립적이고 실용적인 성격, 화려함보다 의무를 우선하는 태도는 두 사람의 공통점이었다. 그녀가 아버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샌드링엄 생활에 대한 해명은 단순한 변호를 넘어 가장 가까운 가족의 진솔한 증언으로 받아들여진다. 필립 공이 가족에게 끼친 영향은 교육 철학에서도 드러난다. 1963, 연앤 공주는 영국 왕실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학교 교육을 받은 인물이 되었으며 그녀는 베네든 학교에 입학했다. 당시에는 스코틀랜드의 고든스턴 학교가 남녀공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학교 제도가 바뀌었고
앤 공주는 자신의 자녀인 피터 필립스와 자라 틴다를 고든스턴에 보냈다. 이는 필립 공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립심과 규율, 그리고 실질적인 교육 가치가 다음 세대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왕실을 둘러싼 대중의 관심은 언제나 크다. 하지만 관심이 클수록 때로는 단편적인 사실이 확대 해석되고 충분한 근거 없는 추측이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필립 공이 샌드링엄 거주 역시 그런 사례 중 하나였다. 부부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관계의 파탄을 추정했지만 정작 자녀들이 기억하는 부모의 모습은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하는 든든한 동반자였다. 사랑은 반드시 하루 종일 같은 장소에 머무는 것으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일수록 상대방의 필요를 이해하고 각자의 공간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다. 물론 필립 공의 선택은 그의 명성에 일정한 대가를 남겼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차갑고 고집스러운 인물로 오해했고 여왕을 홀로 버킹엄궁에 남겨둔 남편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가족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그 결정은 증오나 갈등이 아니라 오랜 세월 공적 삶을 살아온 한 인간이 선택한 소박한 자유와 사생활에 대한 열망이었다는 새로운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